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의 통일운동가 정혁구입니다. 저는 오늘 통일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통일,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죠?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통일에 대해서 처음 인식을 하였고 또 통일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즈음에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입니다.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우연히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성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때에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 한반도의 상황도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한반도의 통일도 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통일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각자 다른 모양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이 통일이 정치적 경향성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같은 당위적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우리가 전부 다 염원하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통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 닿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통일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통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있죠.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요, 안정된 삶을 추구하죠. 또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네,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나로 어떤 삶이라고 이렇게 아우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풍성한 삶. 저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풍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다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 부강한 나라의 그 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발전, 뭐 전략적으로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분단이라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이 한반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단의 이 상황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립과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분리, 갈등, 분열이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북쪽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 뭐 매스컴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사회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분단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면 번영과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경제적인 이윤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터인데 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가장 젊을 때, 가장 좋을 때 일정 부분을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개개인의 또 국가적으로 이 번영과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지금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상처와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했을 때 평화와 번영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향해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과정, 창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은 특정 시점, 우리가 이 통일을 끝냈어 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는, 그냥 통일을 하자, 했다 라고 하는 그 마침표를 찍는 그 특정 시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을 통일이라는 이 개념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보면 이 통일의 과정을 세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 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의 연합입니다. 이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국가, 통일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3단계의 통일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의 통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결과로만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 세 번째,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의 체제의 단일화. 네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권 통합. 다섯 번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하나의 사회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분단 극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남북의 합의에 기초해야 되고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통일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어떤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같이 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 문제는 민족의 문제, 민족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 벌써 저희 대한민국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에 기초를 해야 되겠죠.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한, 아무도 다치지 않는, 서로에게 상생이 되는 그러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너무 당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나요? 정말 이 통일이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며 우리의 노력을 같이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